자, 오늘도 한번 해보죠. 이제 웹앱 개발 2 마지막 시간 수업인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삭제 기능도 만들어 봤고, 리스트에다가 테이블 태그 적용해서 구조를 이런 식으로 좀 바꿔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이, 지금 보면은 게시물이 56번까지 다 나오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게시물이 다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 게시물이 300개래요. 그럼 이 300개 한 줄에 이 한 페이지 안에 쭉 나오겠죠. 그럼 당장 지금 스크롤을 이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페이징을 매길 거예요.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리스트 1, 뭐 리스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 매겼던 거 기억하시죠? 이것처럼 할 건데 얘는 이제 화면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페이지 넘버 이런 숫자 만들어서 이거 클릭하면은 1페이지, 이거 클릭하면 2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건데 얘는 그냥 바로 같이 하죠. 자, 일단은 페이지가 우리가 리스트를 가져올 때 실제로 좀 끊어서 가져올 수 있게끔 먼저 만들어 줘야겠죠. 지금 50 몇 개가 다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기준을 10개로 하겠습니다. 10개씩 끊어서 10개씩만 나타나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확인이 가능하도록 일단 할 건데, 이 메인 페이지, 이 리스트 첫 페이지에서 10개만 나와야 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가장 먼저 손대야 될 거. 지금은 이 아티클 로우스 얘가 리스트 서블릿에서 이렇게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시물을 한 번에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다 가져온 걸 얘한테 담은 거고, 얘를 JSP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리퀘스트 안에 세팅해 놓고 리퀘스트 넘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JSP에서 받은 걸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 게시물이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게시물이 10개만 넘어와야 돼요. 이 아티클 로우스한테 게시물이 10개만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했던 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죠. 여기다가 리밋 뭐 하려고 하는지 기억나시죠? 0부터 10까지 가져온다. 일단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0개만 가져오죠. 왜냐면 이렇게 쿼리문을 날려주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애초에 이거만큼 0번부터 10개 가져올 거잖아요. 그럼 게시물 총 10개만 가져올 거고, 대신에 이렇게만 처리를 했을 때 문제는 우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방법이 없죠. 얘는 그리고 알 박혀 있는 거고, 우리가 페이지를 뭐 눌렀을 때 이게 잘 변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줘서 처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배웠던 방식 활용하면 이게 2일 때는 두 번째 페이지로, 3일 때는 세 번째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영님 들어오셨고, 자, 잠시만요. 이걸 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잠깐만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거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거
10개. 그리고 페이지 2가 되면 이렇게 처리할 거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방식이에요. 단 요청을 리퀘스트가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파라미터를 넘겨줄 때 리퀘스트에 있는 그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 값들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눈에 좀 익혀두세요. 이건 다 기억나죠? 페이지 했던 거, 그리고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 한 페이지에 몇 개 할 건가, 그리고 리미트 프롬 몇부터 가져올 건가, 이건 다 기억나시죠?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 다 했던 겁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코드를 짤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코드에 옮기기만 할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일단은 커리를 날리기 전에 방금 여기 있던 이 내용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것도 그냥 다 하죠. 자, 페이지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든 거고요. 원래 기본값으로 1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조건문 하나 열렸죠. 이 조건문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다가 페이지 해서 파라미터 줄 건데, 만약에 이렇게 주면 돼요. 이렇게 줄 거면은 이 조건문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왔대요. 이런 파라미터 공백인 거죠. 그냥 이 상태인 거잖아요. 우리 자바 기준으로 봤을 때. 혹은 안 들어왔대요. 이럴 때 에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 처리를 안 해주면 에러가 날 거니까, 이거는 사실 여기서 했던 거죠, 다. 이걸 했던 게 리스트 아니고 디테일도 안 했던 것 같은데, 테스트 할 때 했었는데 그건 다 이제 지웠기 때문에 없네요. 네, 일단 파라미터 받아오는 거를 한번 검증하는 거예요. 얘가 실제로 있는가. 없으면 에러가 날 거니까, 그냥 썼을 때. 왜냐면 파라미터 받아온 거 우리 형변환 할 거잖아요. 근데 형변환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널이 들어왔다? 그럼 널은 인트로 형변환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거 에러로 막 변하는 거 막기 위해서 이거 처리한 거고요. 그럼 이 조건문 안 탔대요. 그러면 요 밑에 코드 내려왔을 때 페이지 몇이에요? 여전히 1이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안 넣었을 때 그냥 페이지 1인 상태로 실행되면 되는 거고, 만약에 페이지를 잘못 입력했을 때, 이렇게까지만 입력했을 때, 이것도 그냥 1페이지 1000페이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저렇게 조건을 처리를 한 거고요. 이 조건에 해당할 때 이게 길이가 존재하고 널이 아닐 때에만 파라미터로 받아온 페이지를 이 페이지 변수한테 넣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 한 페이지에 몇 개 나올 건가? 10개. 그리고 리미트 프롬 몇부터 시작을 할 건가? 페이지 1일 때는 0이니까 0번부터 시작을 할 거고,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만큼 10개를 가져올 거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얘를 당장 변화시킬 수 있겠네요. 얘는 limit from 그리고 items inner page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아까 0, 10 넣었던 것처럼 얘가 변수로서 이 치환돼서 들어갈 거고 각각. 그럼 그대로 쿼리가 실행이 될 거니까 저장하고 테스트를 해볼까요? 일단 기본 페이지가 잘못 들어왔어요.
이때도 1페이지, 페이지가 2래요. 여기 숫자 바뀌는 거 보이시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온 거죠. 3, 4, 잘 바뀌네요. 이제 가져오는 쿼리가 애초에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10개씩 묶어서 가져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일단은 페이징 처리를 하긴 했어요. 근데 반쪽짜리죠. 이 페이징 처리를 하려면 우리가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입력해서 들어가는 건 없죠. 여기에 1, 2, 3, 4 이런 거 있고, 얘네를 클릭했을 때 이 페이지로 넘어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쵸? 일단은 가져오는 거 했으니까 버튼 만드는 거 처리 좀 해보죠. 버튼은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테이블 바깥에다가 div 하나 만들어서 얘 클래스를 페이지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안에 href 리스트 페이지 1, 여기 달러로 일단 합시다. 달러. 그리고 여기도 달러. 여기 열. 이거 우리 코드펜에서 다 하던 거예요. 그걸로 한 번에 만든 거고. 이러면 1, 2, 3, 4, 5, 6, 7, 8, 9, 10까지 해서 리스트의 옵션으로 파라미터로 페이지 값 들어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거 버튼 만든 거잖아요. A링크로. 자, 그러면 눌렀을 때 잘 이동하면 돼요. 잘 이동하고 있죠. 얘네가 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얘한테 걸려있는 주소가 리스트, 지금 리스트 JSP 안에서 리스트래요. 가능한 거죠. 같은 폴더 내에 있으니까. 같은 파일이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거기다가 옵션만 주는 거예요. 파라미터. 그럼 이 페이지 1이 요청으로 넘어갈 거고, 그 요청을 리스트가 다시 받아서 이 리스트 서블릿이 처리를 해서 넘어온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예요? 우리한텐 지금 게시물이 50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8번, 9번, 10번도 존재하고 있죠. 얘네 지금 게시물 없는데 7도 없네요. 6까지 있네요. 우리는 이러면 돼요? 아니죠. 이러면 안 되죠. 총 게시물의 개수를 파악해서 이 게시물이 갖고 있는 것만큼 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바가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얘는 하드코딩이네요. 박혀있으니까 다. 만약에 게시물이 101개가 됐어요. 그러면 11 버튼 하나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또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얘를 좀 스마트하게 바꾸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써봅시다. int i는 1부터 i가 일단 10까지. 자,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방금 10개 써있던 거 그냥 반복문으로 만들어 버렸죠. 이래도 어차피 같은 결과 나올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변수를 쓸 거니까 이렇게. 그래도 같은 결과 나오죠. 심지어 잘 돼요. 왜냐면 얘를 까봤을 때 여기 잘 들어가 있으니까. 반복문으로 변수 활용해서 만든 거고 잘 들어가 있을 거니까 되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얘가 10개로 고정된 이유가 얘 때문이니까
얘를 좀 스마트하게 변경시켜 줄 필요가 있겠네요. 실제 우리 게시물의 개수를 알아온 다음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게시물이 101개면 총 11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뭐 111개면 114개면 몇 개? 12개.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줄 거니까. 그쵸? 그거를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걸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현재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게시물의 총 개수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게시물의 총 개수. 일단 얘를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럼 얘를 알아서 뭐 해야 돼요? 얘 나누기 한 페이지에 이거는 이걸로 하죠. 아이템스 in a 페이지. 게시물의 총 개수를 얘로 나눠야 되죠. 왜냐면 얘가 만약에 180개다 그럼 10개씩 끊어야 되니까 나눴을 때 18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이 페이징 버튼의 개수가 18인 거니까 나누긴 해야 돼요. 근데 나누기만 하면 돼요? 자바에서 이렇게 나누면 목만 나오죠. 그럼 만약에 101개예요. 나눴어요. 목은 10개 나올 거예요. 그럼 버튼 10개 만들어져요. 그럼 얘는요? 하나 게시물 삭제 그냥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니까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존재하면 나눈 목 플러스 1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실제 게시물의 총 개수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처리가 가능해요. 이 말대로도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것보다는 좀 간단하게 나머지가 존재하면 올림. 그러니까 게시물이 101개면 10으로 나눴을 때 목은 10이고 나머지가 1 나오잖아요. 이 나머지가 존재하면 얘를 올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 되게 연산해서 이게 훨씬 유리해요. 얘는 한 방에 연산을 해버릴 수 있는 거니까 이 연산을 그냥 합쳐서. 이 올림은 매스.세일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가 이미 또 있습니다. 우린 이거 활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로직을 구성해야 되는지는 대충 알았는데 게시물의 총 개수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DB에 한번 왔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게시물은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있잖아요. 우리 어레이 리스트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대용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게시물의 총 개수를 세야 되니까 DB에 한번 다녀와야겠죠. 다녀오는데 개수 세야 돼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카운트 쓰면 되겠죠. 카운트를 활용한 쿼리를 한번 날려서 총 개수를 받아와요. 받아오고 나서 그 개수 활용해서 이거 하면 되고, 근데 이거 할 때 이 작업도 같이 해주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총 페이지의 수가 나오겠네요. 그쵸? 자, 제가 얘를 좀 복사하겠습니다. 얘를 하나 복사하고 얘는 그냥 없애버리면 되겠죠?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변수를 좀 만들게요.
인트 아니지 얘는 여기 말고 이 밑에다 합시다. 인트 토탈 카운트 라는 변수 하나 만들 건데 얘한테 뭐 담을 거냐면 셀렉트 별인데 그냥 별이 아니라 카운트 별 from article. 자, 지금 여기 SQL에 합쳐진 이 쿼리를 실행시키면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게시물 총 개수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줘도 되고 그냥 컬럼 줘도 돼요. id 같은 컬럼. 어차피 총 개수라 상관이 없긴 한데 그냥 이렇게 줘도 되고요. id 줘도 됩니다. 이거는 크게 영향이 있진 않아요. 저는 그냥 id로 할게요. id 어차피 프라이머리 키라 얘는 널인 경우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로 숫자를 셀 때 뭐 빠뜨릴 일이 없는 거예요. 컬럼을 따로 줘도. 근데 만약에 널이 가능한 컬럼을 여기다 주게 되면은 만약에 중간에 널이 있다. 그럼 카운트는 그 널 안 셌죠. 옛날에 이거 DB 했었어요. 그 내용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뭔가 널이 가능한 컬럼을 주는 건 위험한 행동이지만 그럴 바에는 이게 훨씬 나은 행동이지만 우리는 id라고 하는 pk 프라이머리 키가 있으니까 얘는 어차피 널 절대 아닐 거고 데이터 무조건 들어있을 거니까 얘로 카운트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 토탈 카운트한테 dbutil.select row int value 라고 하는 명령을 시킬 거예요. 얘는 왜 int 변수에다가 이 리턴 값을 남겨야 되는지 가보면 알아요. 우리는 얘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얘 실행시키고 나면 리턴이 int로 존재하죠. 그쵸? 그래서 얘는 int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행시키고 나면 우리 이거 옛날에 써봤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얘를 쓰고 나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마이너스 1을 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다, 쿼리가 실행이 됐다면은 몇 번이 아니지 얘가 몇 번이 아니라 이게 뭐더라? 몇 개인지 총 몇 개인지를 반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행시킨 이 select 쿼리 얘를 DB에서 실제로 돌려보면 이거잖아요. 이 숫자를 반환해줘요. select row int value가. 그러면 그 숫자를 여기다 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총 개수 알아온 거죠. 근데 우리는 총 개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총 보여줘야 될 페이지의 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총 개수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와야 됐던 1차 목표였던 거고, 얘를 알아왔으니까 이제 얘처럼 이런 로직을 해줘야겠죠. 얘는 일단 토탈 카운트를 나눌 거예요.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로 나눌 건데, 얘를 그냥 나누기만 하면 목만 나와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어떤 연산의 결과인지 간에 언제 어떤 연산을 하더라도, 어떤 값으로 연산을 하더라도 나머지라는 게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눠 떨어졌을 때는 이게 없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뭔가를 검사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나누기에 대한 연산 결과가 실수, 그러니까 소점을 가지게끔 나오게 하는 방법이 둘 중 하나, 나누는 수 혹은 나눠지는 수 둘 중 하나한테 실수형으로 형변환 걸어주면 얘는 연산 결과가 실수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블 형변환 한 거를 여기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둘의 결과는 같아요. 그런 건데, 자, 이게 지금 이 연산의 결과가 실수로 나왔기 때문에 얘한테 못 담기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얘를 형변환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러면 의미가 없죠. 이거 그냥 실수로 나타냈다가 다시 소수점 잘라버리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얘를 뭐 해줘야 된다고요? s.sale 올림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러면 얘랑 나눈 결과가 먼저 연산이 될 거고, 그게 실수형으로 형변환이 돼요. 그리고 나서 세일 함수를 만났으니까 올림이 되고, 그 결과를 인트로 형변환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해되실까요? 실제로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징 매기는 거를 이제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필요한 곳에다 갖다 쓰기도 해요. 실제로는 많이 그렇게 해요, 실무에서는. 왜냐면 페이지를 매겨야 될 곳은 많으니까. 게시판, 그러니까 소스마다 뭐 리스트, 지금 리스트인데 리스트에도 이게 페이지가 필요할 거고, 뭐 다른 어디서도 필요할 거고, 이런 상황이면 이거 만들어 놓고 그냥 불러다가 쓰는 식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페이지네이션 기능을 아예 따로 만들어 놓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 구했어요. 토탈 페이지가 우리가 실제로 찾아야 되는 그 이제 버튼이 만들어지는 총 개수가 될 거고요. 이 개수를 알아냈으니까 얘를 JSP에서 쓰면 되겠죠. 근데 JSP에서 쓰려면 넘겨줘야겠네요. 얘는 이거 그냥 복사해서 토탈 페이지가 하나 필요할 거고, 그리고 페이지도 필요한가? 페이지도 필요하겠네요. 얘가 페이지가 필요해요. 페이지가 왜 필요하냐면, 자, 지금 이 상태를 다시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눌렀을 때 이동 잘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페이지를 우리가 몇 번 클릭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다 보라색이잖아요. 이거 그냥 A링크에 들어있는 디자인이니까 그냥 눌렀을 때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보라색이 돼 있으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현재 페이지가 지금 몇 번이 클릭되어 있는지. 그렇다고 이 번호를 보고 유추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1, 2, 3, 4 있으면 뭐 현재 페이지 누른 번호가 좀 크게 보인다던가, 아니면 얘만 좀 색깔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얘만 좀 두껍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보통 명시를 해주는데, 현재 우리한테도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려면 지금 현재 페이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같이 넘겨줄게요, JSP로. 그러면 JSP가 이제 리퀘스트에 담겨있는 걸로 받았으니까 실제로 활용하려면 여기서 꺼내야 되겠죠, 한번. 인트. 여기서 근데 그냥 페이지를 쓰면 안 될 거예요. 변수가 겹쳐가지고 리퀘스트 get attribute, 이게 페이지. 얘는 뭐라고 하죠? 이거 일단 형변환 해주고, 얘는 current page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라는 의미의 current page 라고 하나 해주고, 그리고 total page 이러면 이 서블릿에서 리퀘스트에 세팅해서 넘겨준 데이터,
리스트 JSP에서 쓰기 위해 변수에 담은 거죠. 꺼내서. 밑에서 이 변수들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일단 여기가 토탈 페이지가 돼야 되고, 종료 조건에 해당하는 거.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게시물이 갖고 있는 개수만큼만 페이지 넘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종료 조건을 그렇게 맞춰준 거니까. 잠깐만, 토탈 페이지 6.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현재 페이지 나타내주는 거 처리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제가 수업에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자, 사망연산자라고 해서 이제 조건문을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얘는 무조건 이지선다만 가능해요. 사망연산이기 때문에. 자, 지금 얘가 뭐 말하는 거냐면, 이 앞에 조건식이 하나 있죠. 이 조건식이 참이면 얘로 갈 거고요, 거짓이면 얘로 갈 거예요. 쓰는 방식은 조건, 물음표, 결과, 땡땡, 결과예요. 그래서 얘가, 이 조건이 참이면 얘일 거고, 거짓이면 얘일 거고, 이거밖에 없어요. 사망연산자. 좀 이제 그냥 이지선다를 좀 쉽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그냥 똑같이 if else로 똑같이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줄바꿈도 해줘야 되고, 그럼 우리가 JSP에서 이 로직을 만들 때 줄바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스크립트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해야 되죠. 그런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 줄에 좀 간단한 조건식을 표현할 때 사망연산자를 쓰곤 합니다. 딱 이거예요, 이거. 이제 이걸 활용해서 뭐 할 거냐면, 자, A한테 클래스를 줄 건데, 이 클래스를 current page, 얘가 i랑 같다면, 이 무슨 뜻이에요? current page는 현재 페이지죠. 현재 페이지가 i랑 같다면, 지금 이 반복문이 돌고 있는 와중에 i랑 같다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택한 페이지가 여기 서블릿에서 넘어온 현재 페이지가 맞다면, 이 말이죠. 맞다면 레드를 넣어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공백, 클래스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 이 사망연산자를 통과해서 레드가 들어가면 클래스에 레드가 있을 거고요, 클래스는 레드가 되어 있을 거고, 사망연산자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선택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럼 다 이걸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해보죠. 뭐지? 어딨지? 페이지 이건가? 아, 이거다. 자, 4번 골랐죠? 코드 까보면 어때요? 4페이지한테만 클래스가 레드가 들어가 있죠. 만약에 5번이다 또 까보면, 이번엔 5번한테만 클래스 레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얘한테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까, 현재 페이지한테만 이 레드라는 클래스를 줄 수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이 클래스한테 스타일 입혀주면 얘만 색깔 바꿀 수 있겠네요. 그거는 이렇게 할 겁니다. 될까?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스타일은 우리가 CSS 만들던 그거를 이 중간에 잠깐 잘라서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썸 페이지의 자식으로 있는 A 근데 클래스가 레드이네. 얘의 컬러를 레드로 하겠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타입의 텍스트 CSS까지 넣어줘야 돼요. 이럼 얘가 이 밑에 사용된 이 텍스트가 CSS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저장했고 여기서 어때요? 잘 적용이 되고 있죠. 얘를 까보면 클래스 레드는 얘한테만 들어가 있고 그 레드 들어가 있는 애한테 속성 입힌 거니까 얘만 컬러가 레드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잘 돼요. 그쵸? 이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이거의 문제점 찾았던 페이징 안 되고 있던 거, 그리고 페이징을 했을 때 생겼던 문제, 페이징이 알박혀 있던 거, 게시물 총 개수 파악해서 제대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 페이지 나타낼 수 있는 거까지 처리를 한 상태예요. 그쵸?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고 커밋을 좀 하도록 할까요? 얘가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커밋을 한번 하도록 하죠. 얘 이름은 게시물 리스트 페이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fc 오리진 마스터. 자, 지금 커밋한 거 공유해 드릴 거고요. 50분이 됐으니까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8시 5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